자, 오늘은 뭐 코스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뭐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자, 이걸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6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그 뒤로 계속해서 코스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 이후로 거의 80%, 90% 가까운 지수 상승률을 보였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 아래 노란색 선이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한 반년 7개월 동안 한 30% 정도 오른 것에 그쳤습니다. 물론 뭐 30%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니까 나는 뭐 전혀 계좌가 상승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목마른 상황, 오늘도 뭐 990선까지 올라왔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자리가 바뀌기를, 단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제 정부가 코스피는 거의 5,000P에 근접하고 안정화되어 가려는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코스피 5,000 갔으니까 이제 7,000 가자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제안을 했던데,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야 하겠지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는 듯한 사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서도 코스닥 다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코스닥 부흥 정책 여러 가지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주요 연기금 운영평가 기준에 코스닥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했고,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흔한 말로 불건전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냥 작전 세력이 주식을 쑥 올렸다가 빠지고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장으로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 기업들을 좀 상장 폐지시키는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역시 정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한 그런 단계적 요건 강화안을 만약에 적용을 해보면 2029년까지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상장사 중에 한 8%, 뭐 많게는 10%, 한 200개 정도는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실 기업들을 덜어내고 코스닥 시장을 더 건전화하고, 코스닥에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의무적으로 기관들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금융당국의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어제 코스피가 5,000을 딱 안착을 하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른 또 타이밍에 맞춰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민주당 안에 있는, 여당 안에 있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더 개선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아마 나눴겠죠.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 5,000, 이 다음은 코스닥 3,000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는데, 자, 민병덕 의원이 청와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지금 코스닥이 900대, 지수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3,000까지 넘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음 목표로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다른 특별위원회, 이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동의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코스닥을 뭐 단순히 투자하고 돈을 벌자라고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코스닥 안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스닥을 부양하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민병덕 의원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것이, 그러면 이 코스닥을 또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 조건 무엇인가?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것은
자, 이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용하면 코스닥 3,000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작년에 코스피 5,000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코스닥 3,000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허황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 도구로 디지털 자산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받고 이것을 또 부양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코스닥이 3,000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오늘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디지털 자산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 어쨌든 확신을 주어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든 디지털 자산, STO든 이런 사업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아마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TF팀이 있는데 다음 달 초 2월 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합안을 아마 발의할 것이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당 내에서는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골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정부 쪽에서는 15에서 20% 내로 제한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장과 조금 논란이 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인 시장이 약간은 불확실성도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주주가 이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절대 다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 같은 경우 지분이 지금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낮춰야 한다. 20%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인위적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게 어디냐. 이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어떻게든 좀 정해져야 하고 그러면 이제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안이 만약에 2월에 역시 나오게 된다면 여당과 정부가 좀 의견을 나누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3월 내에는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목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안도 중요하고 미국도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최근에 잠시 멈칫거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법안 때문에 약간은 좀 브레이크가 걸렸더라고요. 클래리티 법원이라고 해서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밀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디지털 자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일단 네이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작년이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네이버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최근에 코빗의 지분을 인수했죠. 이러면서 미래에셋증권도 코인 투자에 진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NHNKCP,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해서 작년에 주목 많이 받았었다가 지금 주가 다 내려와 있죠. 그다음 갤럭시 하모니트리나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관련된 사업을 조금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삼성 SDS 이런 대기업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런 STO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들로 작년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그룹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